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의 신청사 건립을 놓고 시 당국과 의회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청사 건립 관련 조례안에 대해 시 의장이 적절치 않다며 본회의 상정을 거부해 양측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회 중인 순천시 의회 본회의장 곳곳에서 일부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순천시가 발의한 시청사 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임종기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한 반발입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출한 조례안을 의장 권한으로 상정조차도 하지 않는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임 의장도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1,000억 원이나 투입돼야 할 청사 신축 계획이 공청회 한 번 없이 진행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더 시급한 분야가 산적한 현실에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 있는 시민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너무 단체장 주도형으로 구성됐다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 70명 내외 부분을 시장 혼자서 다 임명 위촉을 해. 본인 스스로 모든 사람을 다 위촉해버려요. 그래놓고 이 시민위원회 정당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게요. 순천시는 그동안 설문조사와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를 거쳐왔다는 입장. 쓰고 남은 기금을 모아 순차적으로 건립하는 계획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모아 반영해 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본계획 과정에서 계속 그 전문가들과 같이 이 공청회 형식의 토론회 공청회를 거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의견을 담아왔고. 건립 38년째 안전도 D등급. 현 청사를 장기간 이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다 폭넓은 공론화의 과정과 차선이나 대안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대두되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시 의회 일부 의원들의 의장 불신임을 추진하고 나서는 등 의회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 김인곤 의원 등은 어제 임종기 의장이 상임위에서 채택된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기 의장 측은 주어진 권한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 불신임을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위라며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40%가 넘는 면적이 바다입니다.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조사를 전담할 첫 연구선이 여수에서 공식 취항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힘찬 경적 소리와 함께 390톤급 선박이 항해를 시작합니다. 초음파 장비가 다도 해상 국립공원의 해저 지형을 3차원으로 기록하고 수심별로 채집된 바닷물은 곧바로 실험실로 옮겨져 분석에 들어갑니다. 바닷속에 존재하는 식물 플랑크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역 내 1차 생산력을 식물 플랑크톤을 가지고서 이처럼 국립공원에 속한 바다의 생태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연구선이 공식 취항했습니다. 건조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100억여 원. 바닷속 생물과 토양, 해저 지형과 해류 흐름 등 해양 생태계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갖췄습니다. 특히 충남 태안부터 경남 거제까지 분포해 있는 국립공원 4곳을 한 차례 운항으로 모두 조사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1년 4계절 조사를 통해서 공원 밖에서 공원 안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구선은 무인도에 대한 정밀 생태 조사와 해양 오염 지역의 서식지 영향 조사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해양 환경과 그리고 생물 자원 분포의 상관성 연구를 시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보다 과학적인 공원 관리 정책을 국립공원 보존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연구 이론은 오는 5월 해양 생태계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에 시민들의 신중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이 주주 참여 형태로 건립되는 아파트로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합 탈퇴 가능 여부와 조합비나 투자금 반환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수 A지구 조합아파트 신축 부지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5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밝히고 현재 시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조류를 소재로 한 세계 최초의 박람회가 다음 달 완도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완도에서는 박람회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바지선 3척을 연결한 해상 전시관이 완도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핵심 전시시설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해조를 비롯한 수산물이 정말로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알리게 될 것입니다. 박람회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겸한 성공 다짐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군민 등 1,200여 명이 참가해 박람회 성공의 주역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00여 명의 완도군의 자원봉사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또 준비가 마무리됐고 그래서 해조류 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에는 전 세계 150개 업체에서 1,000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하고 해조류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이 대거 완도를 찾습니다. 박람회 목표 관람객은 60만 명, 이미 입장권 55만 장이 팔렸고 나머지 5만 장은 현장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인근에 있는 시군까지 돌아다니며 직접 이렇게 해조류 박람회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남은 한 달 동안 교통, 숙박 대책을 최종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박람회를 섬관광 활성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청산도와 보길도, 생일도 등의 관광 자원을 집중 홍보해 관람객 분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양시가 매실을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웰리스 관광사업에 집중합니다. 광양시는 매실을 이용한 화장품과 기능성 음료 등의 연구 용역을 거쳐 항노화와 뷰티를 강조하는 웰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치유체험 공방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관광농업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웰리스는 웰빙과 행복, 건강이 합쳐진 건강한 삶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최근 웰리스를 접목시킨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국내 최대 전시회가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국제에너지 비즈니스의 장이라는 명성에 맞게 세계 30개 나라 바이어들이 참여해 수출입 상담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남 서남 해안에 세워진 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1시간에 3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지만 크기나 소음을 줄인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돌풍이나 태풍 등 악천후 속에서도 파손되지 않고 정상 작동이 가능합니다. 저품질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제 인식이 제고되면서 다소 제품가가 높더라도 성능이 우수한 제품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의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국제 전시회에는 30개 나라 180여 개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입 실적을 올린 대기업 바이어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I came specifically to look at the hydro and wind.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도 적극 참여해서 빛가람 에너지밸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신기후 체제 시대를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 한전도 온 힘을 기울여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비즈니스장으로 평가받는 신재생 에너지 전문 전시회는 오는 17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대학교가 관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공과대학 인근 8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보육과 급식시설 등을 갖춘 어린이집을 개원해 정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에 들어간다며 대학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는 또 순천 시민들의 자녀들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지역민들의 보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 선거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군 선관위는 대선 기간 정책 선거를 활성화하고 선거 관련 비방, 허위사실 공표나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범죄 행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차원의 공정선거 지원단과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 등 단속 인력이 대폭 증원될 계획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어제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나섭니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과 국립창의예술고 건립비용 부담 변경 계획 동의안 등 8건입니다. 특히 문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의원 의정활동비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 상태인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의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의 도심 상인회와 건물주가 함께 청년 창업자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합니다. 순천시 중앙동 상인회와 건물주 지역청년대표는 어제 순천시청에서 청년 창업자들의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안을 골자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천시도 빈 점포를 활용하는 사업을 발굴해 청년층에게 제공하고 점포별 임대료의 60%를 1년간 제공하는 등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전라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 협력발전 전략회의를 열고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인 개별 관광객 유치와 유치국 다변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사드 갈등이 해소된 이후에도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서울 13도로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고요. 대전 14도 등 대부분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밤 시간대는 아직 꽤 추우니까요.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일 텐데요. 지금도 서울 55 마이크로그램으로 대부분 지역이 공기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는 가운데 약하게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전에는 중서부 지방의 공기가 일시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오후 시간에도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내륙 지방 곳곳에서는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1도, 대구 1.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 13도, 대구 1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더 올라서요. 이번 주말 동안에는 짙어진 봄 기운을 물씬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